독불장군이라는 사자성어는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불장군의 원뜻은 혼자서는 장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군을 하려면 병사도 있어야 하고 참모도 있어야 합니다. 나 홀로 장군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엇이든 혼자서는 하기가 힘드니 남과 협조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뜻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요즘은 남과 상의 안 하고 자기 멋대로만 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원뜻과 정반대의 뜻이 추가된 것입니다. 추가된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비일비재의 뜻을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자 뜻을 하나씩 새기면 그 뜻이 보다 명료해집니다. 안일비 한일 그리고 안일비 두 번째 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비일비재인 것입니다. 장가 들다는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 장자는 장인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장가 들다라는 말은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모계사회라는 질서 속에서 생활했음을 잘 말해줍니다. 고구려에서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들어가 아이 두셋 낳고 살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야 본가로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 풍습은 조선시대까지도 상당수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위인들이 외갓집에서 낳고 유년 시절을 보낸 후에야 본가로 돌아온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가든다의 반대는 시집간다인데 시부모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곧 시집간다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유교가 민중 속으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신랑집 중심의 결혼 문화로 철저하게 바뀌었으나 말은 그대로 남아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지금도 장가든다 혹은 장가간다고 합니다. 제왕절개는 자연분만이 불가능할 경우 임산부의 배를 절개하여 강제로 태아를 인공분만하는 방식입니다. 유럽의 어느 제왕이 이 방식으로 출산했다고 하여 제왕절개로 불립니다. 그래서 한자는 임금제 임금왕 끈을 절 10개자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왕이란 고대 로마의 유명한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가리킵니다. 카이사르 황제가 배를 절개하는 인공분만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제왕절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세계인의 상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환양년이 환양녀에서 왔다는 썰이 거짓인 것처럼 이것도 허구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케이사르는 기원전 1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어떻게 제왕절개가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사르 황제가 제왕절개로 출생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제왕절개라는 독일어 명칭이 카이사르와 비슷하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합리적 의견으로 보이네요.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몹시 기다리는 게 학수고대입니다. 목이 긴 학의 모습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키다 보니 생겨난 사자성어입니다. 학수는 학의 목을 뜻하고 고대는 몹시 기다림입니다. 다시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다시 만나길 몹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양서류 한자는 두양살서 무리류자입니다. 물과 육지 양쪽에서 서식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양서류라고 합니다. 파충류는 기어다니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파충류의 한자를 검토하겠습니다. 긁을 파자는 손톱으로 긁다, 그리고 기어다닌다는 뜻이 있습니다. 벌레충자는 곤충의 의미지만 과거에는 동물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총칭을 파충류라고 합니다. 복마전은 엎드릴 복 마기마 정각 전자를 씁니다. 마기들이 엎드려 있는 정각 이런 의미입니다. 엎드릴 복을 쓴 이유는 엎드려 있다, 즉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악의 소굴입니다. 악인들이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곳이 복마전입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의 극단적인 고통을 단말마라고 합니다. 말마는 고대 인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마르만의 한자 음역으로서 급소를 가리킵니다. 급소를 끊어버릴 때의 고통을 마지막으로 목숨이 끊어질 때의 고통으로 비유한 것이 단말마입니다. 지금은 뜻이 조금 확대되어서 임종하는 순간을 단말마라고도 합니다.
과인은 왕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입니다. 역사 드라마처럼 아무 때나 과인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왕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자리에서나 썼다고 합니다. 짐은 황제가 자신을 지칭하는 낱말입니다. 따라서 왕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황제를 자칭한 군주들이 꽤 있어서 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조선시대는 중국의 완벽한 제후국 신세여서 짐이라는 용어를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는 병졸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까마귀호 하파랍갈지 군사졸자를 씁니다. 오합지졸은 군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특정 부서가 단합도 안 되어 능률이 안 오르면 거기는 순 오합지졸만 모였다는 욕을 먹습니다. 콩과 보리를 한꺼번에 일컬을 때 숙맥이라고 합니다. 숙맥은 또한 숙맥불변이라는 사자성어의 준말입니다. 숙맥불변이란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숙맥의 뜻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바보까지는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을 흔히 숙맥이라고 합니다. 또 숙기가 없는 내성적인 사람을 보고 숙맥이라고도 합니다. 숙맥은 보통 숙맥이라고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특징인 한자어입니다.